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다가왔음을 실감하지만 낮에는 여름 더위가 여전합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환절기 대표 질환의 증상과 건강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좋은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낮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만큼 기온차가 크게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병치레를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환절기에는 네.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서 여러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균형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라는 자동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일교차가 심해지게 되면 신체는 외부 온도 변화에 적응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저항 능력이 떨어져서 감기 같은 환절기 질환에 잘 걸리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절기 대표 질환 중에 하나가 감기가 아닐까 싶은데 감기 말고도 조심을 해야 할 질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질환들이 발생하죠? 네, 환절기 대표 질환으로서는 기관 천식이라든가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편도염이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원인에 노출되게 되면 콧물이라든지 눈물이 나고 코가 가렵고 재채기가 나옵니다. 심한 일교차는 피부의 피지선과 땀샘의 기능을 악화시켜서 네.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네. 또 땀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을철에 또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면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서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가을철에는 여름에 좋아졌던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편도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균이나 바이러스를 통한 상기도 감염이 주된 원인인데요. 급성 편도염의 경우에는 대부분 갑자기 시작되고 오한과 열이 동반되고 두통이 있으면서 온몸이 쑤시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네. 모관을 보게 되면 편도가 크고 빨갛게 부어 있으며 편도 표면에는 흰색 삼출액들이 있습니다. 만성 편도염은 급성 염증이 자주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편도에 염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개 반복적인 인후통이 있고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을 호소합니다. 또 편도결석으로 인해서 입안에서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급성 편도염은 계속 피로가 쌓이거나 심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었을 때, 또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 대사성 질환이나 면역 질환이 있을 때 잘 생깁니다. 특히 환절기 때 상기도 감염이 자주 발생하며 대개 자연적으로 증상이 좋아지지만 네. 또 한편으로 심한 경우에는 2차적인 세균 감염으로 편도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이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의해서 코점막이 자극을 받아서 네.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세 가지 주요 증상을 보이는 비염입니다. 알레르기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서는 진먼지가 대표적이고요. 예. 꽃가루라든가 곰팡이, 동물털, 비듬, 바퀴벌레 등이 해당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며 특히 9월에 진료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을철에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하는 유인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증상이 감기랑 비슷하지만 자극을 받았을 때 갑자기 발생하고 발열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눈 충혈이라든가 눈, 코 주위의 가려움, 후각 감퇴, 두통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레르기 질환 치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환경 조절을 통한 회피요법입니다. 원인 물질의 완전 제거는 불가능하더라도 최대한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베개나 이불 같은 침구를 뜨거운 물로 삶거나 네. 실내를 자주 환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심장과 혈관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 거죠? 예, 우리 몸의 생존과 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 산소인데요. 네, 그 심장이 혈액을 짜주게 되면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포함된 혈액이 전신에 전달되게 됩니다. 예, 심혈관 질환은 혈액이 전신에 순환되는 필요한 심장과 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질병으로는 고혈압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 예, 또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갑자기 기온 저하가 발생했을 때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열 발산을 막기 위해서 땀을 적게 흘리고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 고혈압이라든가 협심증 환자의 경우는 혈압 상승과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혈액이 감소해서 협심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악의 경우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악화돼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중에 나이가 많을수록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기온차에 따른 혈압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특히 이른 아침에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계 응급 상황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위험성 있는 노인 환자 같은 경우는 환절기에 특히 새벽 운동으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기온으로부터 체온을 좀 유지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게 건강 관리의 핵심일 것 같은데 예.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환절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에 반드시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의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관지 점막의 건조가 감기 바이러스 침투를 쉽게 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과 음료수를 통해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과로라든가 과음을 피하고 금연하고 간접 흡연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는 옷을 좀 더 챙겨 입어서 따뜻하게 해야 되고요. 집안을 또 자주 환기시켜야 합니다. 네. 또 비타민 C 성분이 피로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많은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도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을 같은 경우는 선선해진 날씨로 등산이라든가 달리기 같은 야외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꾸준한 운동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걷기라든가 달리기, 자전거, 에어로빅 등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운동하고 1회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매일 조금씩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또 오래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주 1, 2분씩 운동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최대 30분이 될 때까지 운동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운동을 할 때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와 함께 몸을 혹사하지 않은 범위에서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앞서 전해드리신 것처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우리 몸은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저항 능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환절기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드린 생활 속 면역력을 높여주는 방법들 꼭 잊지 마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